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전기전자 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바로 LG전자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삼성전자의 뒤를 잇는 전자 종목인데 사랑해요 LG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LG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지금부터 자세한 분석 도와주세요. 네, 시작을 로고송과 함께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이제 사랑해요 LG라는 로고송을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들 속으로 또는 입으로 흥얼흥얼 거릴 수 있는 그런 멜로디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 대단히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LG전자를 이제 보면 LG전자의 사업 부문은 6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홈 어플리케이션과 에어 솔루션이라고 하는 H&A,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HE라고 하는 홈 엔터테인먼트인데요. TV, 오디오, 그리고 홈 뷰티 기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VS라고 하는 Vehicle Component Solution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장 부품 관련된 쪽이고요. BS는 비즈니스 솔루션, 회사, 기업들에서 쓰는 PC, 모니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태양광 패널 등이 들어갈 거고요. LG 이노텍과 종속 기업들이 카메라 모듈과 기판 소재, 모터 센서 등을 담당하고 MC 사업부라고 해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철수를 했죠. 이렇게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압축이 되었고요. 자동차 부품 등의 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포트폴리오 강화,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LG전자는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이제 적자 사업부였던, 그리고 만년 LG는 왜 스마트폰을 삼성처럼 만들지 못하는가라는 이야기를 꼬리표를 아예 딱둑 잘라버렸습니다. 1분기 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제가 자주 보고 있는 공장 가동률을 살펴보면 냉장고는 153%, 세탁기는 114%, 에어컨은 계절 수요를 포함해서도 142%, 그리고 홈 엔터테인먼트는 102%, 자동차 VS 관련해서는 96%, 그리고 PC 모니터 관련된 BS, 비즈니스 솔루션에서는 모니터는 124%, 태양광 패널은 55%, LG 이노텍을 비롯한 종속 기업에서 카메라 모듈에서는 68%, 반도체 기판은 98%, 공장 가동률이 100%, 심지어는 150%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주가에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를 이제 LG전자를 살펴보아야 될 부분들은 결국엔 전장사업부, 비이클 솔루션 부문입니다. 결국엔 앞으로 LG전자는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 모멘텀을 이 비이클 솔루션으로 잡았는데요. 마그나와의 합작법인 설립, 조인트 벤처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LG그룹 전체에 강하게 작용을 했고 주가들이 모두 다 한 단계 시프트업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전장 부품으로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그리고 LCD 클러스터, 계기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CID라고 하는 센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는 결국엔 이제 계기판과 중앙에 있는 액정 패널까지도 하나로 일치된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벤츠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들도 대부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텔레매틱 등의 LG가 전장 제품, 결국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거기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모습들, LG가 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그나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증대와 기술 발전이 얼마만큼 진행될 것인가 집중되고 아주 기대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구동 모터와 컨버터, 배터리팩, 자동차 안의 충전기,
전동 컴프레서 등의 전기차 핵심 부품까지도 공급을 하자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급 중이죠. 2018년도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부품 중에서 헤드램프 제조사인 ZKW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전기차 부품의 비중을 크게 증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ZKW의 주요 헤드램프는 인도, 오스트리아, 중국, 멕시코의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BMW, 아우디,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볼보까지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눈이라고도 보고 전면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협력사와 개발 초기, 디자인부터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협력사의 교체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ZKW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 공급망은 마그나, 그리고 기술력은 ZKW, 이런 쪽으로의 LG전자의 그 사업 다각화와 집중이 굉장히 유효한 것 아니었나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일부 있었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다시 성장세로 돌아가는데, 결국 네로라 하는 회사들과의 납품 이력,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결코 기대가 되지 걱정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가 필수 부품인 이제 전동 모터, 구동 모터 쪽으로는 마그나가 글로벌 3위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이 전기차 부품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삼았는데, 결국엔 이 마그나가 가지고 있는 유럽과 중국의 영업망을 수혜를 입을 것이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매출액을 지난해에는 2,500억 원, 올해는 5천억 원, 22년도에는 1조 원 돌파를 전망하고 있어서 매해 2배씩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있는 포부를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마그나도 마찬가지로 주요 고객사를 GM, BMW,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벤츠 다임러, 그리고 폭스바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는 BMW 5 시리즈와 제규어 전기차 쪽으로의 차종을 제작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래 먹거리를 안전하게 조금 차지하고 있는 LG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전장 모멘텀이 앞으로 꾸준하게 반영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1, 2년 뒤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모습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2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를 조금 목전에 두고 있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영업이익 총 전년 대비 43% 증가할 거고 4조 6천억 원을 전망하고 있고요. 22년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13% 늘어난 5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 부문의 MC 사업 부문, 스마트폰 철수하고 전장 부분으로 집중한 것들이 영업이익 증가에 조금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시카우는 여전히 견고하게 가전이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PBR 부분에서는 1.43 올해고요. 내년은 1.2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영업이익의 대부분 51% 이상이 가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가전업체인 월풀이나 일렉트로룩스와 비교를 했을 때에 이 기업들은 20년도에 3.01배 이런 수준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 1.43배의 LG전자를 글로벌 가전업체와 비교했을 때에는 앞으로 리레이팅,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22만 5천 원 정도를 리포트들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전일 종가가 15만 7,500원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약 4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차트를 한번 본다면 굉장히 마그나 이슈로 인해서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횡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리레이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추세선이
현재는 이 파란 색깔 추세선일 텐데 그 전의 추세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이 정도의 추세가 나왔겠죠. 그러면 새로운 추세 바닥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 빨간색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 구간들이 새로운 추세의 바닥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짜리 기업이 15만 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싼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앞서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년 뒤에 봤을 때 새로운 추세 바닥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수가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상단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래 먹거리를 VS 전장 사업으로 강하게 잡고 있는 만큼 LG전자는 장기적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년, 2년 그 이상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기전자 업종을 보면서 LG전자를 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LG전자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